안녕하세요.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입니다. 오래간만에 자동차를 시승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폭스바겐의 두 번째 전기차 ID.4입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첫 번째 전기차는 ID.3였는데요. 저는 2019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앉아만 봤어요. 당시에는 공도 시승을 할 수 있는 차들이 준비가 안 된 막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전시되어 있는 차량을 타보기만 했는데, 이 ID.3 같은 경우에 소형차이다 보니까 대부분 유럽 내에서 소비가 되고요. 국내에는 ID.4가 최초로 들어온 폭스바겐의 전기차입니다. 이 영상에서는요, 주행 특성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에 탑승을 했는데요, 인터페이스가 많이 생경스럽습니다. 요즘 차량들은 레버 타입 기어를 안 쓰고 컬럼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ID.4 같은 경우에는 아예 클러스터 옆쪽에 붙어 있습니다. 화면상에 보이실 거예요. 제 손 위치. 앞으로 돌리면 드라이브, 뒤로 빼면 후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예전에 BMW에서 처음 나왔던 전기차에 들어가는 방식인데요, 저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스티어링 휠 이 림에 가려서 이 위치가 잘 안 보입니다. 후진 전진을 지속적으로 할 때는 사실 이거 좀 힘듭니다. 폭스바겐도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하지 않을까 싶어요. 출발을 해야 되는데 스타트 버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버튼이 없는 전기차, 요즘에 다른 브랜드에서도 종종 발견이 됩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볼보 C40도 그런데 이 차량 역시 운전자가 탑승을 하면 기본적으로 전원이 들어옵니다. 전기 모터도 가동 준비를 해요. 영상에서는 안 들리겠지만 타자마자 뭐가 돌아가는 소리가 우웅 나고 기어 변속은 안 돼요. 이 경우에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주면, 자, 이제 시트 포지션 조정이 되고요. 모터도 준비가 됐다고 표시가 되면서 클러스터의 주행 정보가 열립니다. 클러스터 옆쪽에 변속기 UI를 앞으로 쭉 밀면 드라이브, 레디 버튼이 활성화됐습니다. 현재 이 차량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는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까지 이동을 하면서 이 차의 주행 특성 그리고 중간중간에 전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환경을 설명을 드리면 외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하 0.5도,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영상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차량의 공조기 상태는 2단계, 온도는 19도 정도로 높지 않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클러스터에는 주행 정보가 간략하게 표시되기 때문에 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기 좋게 설정을 할 수는 없어요. 지금 계기판상에 주행 가능한 거리하고 배터리 잔량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 배터리는 전체 88%, 주행 가능 거리는 최대 331km입니다. 참고로 이 차에는요 86kWh급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롱레인지이고요. 이를 통해 국내 인증 기준 최대 주행거리는 405km. 다만 폭스바겐 ID.4에는 히트펌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온에서의 에너지 효율이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는 따로 블로그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국산차는 최대 200만원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 수입차는 보조금이 기존 대비 20% 줄어요. 여하튼 이 차량 트립 정보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있는 인포테인먼트 화면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제 차량 메뉴에서 2단계 정도 들어가면은 주행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출발로부터 현재 약 5km 주행했고요. 시간은 12분, 평균 속도는 27km, 전비는 kWh당 3.7km 정도입니다. 충분히 예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인 전비보다는 적게 나오는데요. 달리다 보면 전비가 좀 올라갈 거예요. 지금 동일로를 통과해서 수도권 제1 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 IC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김포 방향으로 이동을 하다가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타고 끝까지 달려서 임진각까지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 ID.4가 기존 폭스바겐 차량들과 질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디젤차 위주로 운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폭스바겐 하면 일단 디젤,
디젤의 소음 진동이 좀 크잖아요. 그런 경험. 그리고 차 세팅 자체도 딱딱한 편이고 정직한 서스펜션 세팅을 갖고 있습니다. 충격 같은 거를 처리할 때 보면 좀 거칠어요. 이게 가솔린 차로 가면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이 ID4 전기차를 타게 되면 느낌이 확 다르죠. 일단 전기 모터의 소음은 디젤 소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폭스바겐은 앞쪽에 엔진이 달려있으면서 전륜 구동입니다. 하지만 ID4는 전기 모터가 후륜 쪽에 붙어있고 후륜 구동이에요. 당연히 승차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설정, 예를 들면 전반적인 피치와 롤링은 줄었는데 충격 상황에서 올라오는 느낌들, 그리고 충격을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 기존의 피치나 롤링이 느껴집니다. 조금 전에 사페산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주행 데이터를 살펴보면 출발로부터 주행한 거리는 15km, 평균 전비는 kWh당 3.9km. 조금 전보다 전비가 높아졌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 기온에 따라 가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차이는 나진 않지만 에너지 효율은 차이가 나요. 어느 정도 예열이 돼야 되고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온도가 일정 이상 올라가야 적절한 에너지 효율이 발휘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배터리 잔량은 전체의 84%. 이걸로 주행 가능한 최대 거리는 310km입니다. 이 차에는 ID 드라이브라고 하는 폭스바겐의 자율주행 기술이 들어있습니다. 레벨 2.5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중앙 유지 보조 기능이 합쳐져 있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앞차가 섰을 때 정지까지 지원을 하고요. 재출발도 보조해줍니다. 폭스바겐의 설명에 따르면 앞차뿐 아니라 후측방에 있는 차들까지도 인지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주 민첩한 반응을 보여주지는 않아요. 이게 유럽 브랜드들의 특징인 것 같은데 실제 사용자들은 빠릿빠릿한 느낌이 없다라는 반응을 보여요. 조금 더 여유롭게 생각을 해보면, 자, 이거 보조 기능이거든요. 차로 중앙을 유지하고 차선에 따라 스티어링 휠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람이 잡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손을 놓고 달려보고 싶어요. 이제 한번 해볼까요? 차선을 밟기 직전에 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하죠. 하지만 일정 속도에서 차선 밖으로 튀어나가는 일은 없어요. 두 손 다 잡고 있으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기능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켜놓고 안 켜놓고의 차이는요, 장거리 운전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부지불식간에 운전자가 정확한 스티어링 동작을 하지 않더라도 위험 상황에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손을 꽉 잡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은 분명한 장점이죠. 설문 나들목 인근을 지나는 이 시점에 주행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출발지로부터 약 37km를 달렸고요. 시간은 36분. 이 구간에서 평균 속도는 시속 62km, 전비는 kWh당 5.2km. 요즘 전기차들은요, 겨울 아주 추운 때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공인 전비보다는 실전비가 조금 더 잘 나와요. 우리나라 인증 자체가 세계 평균, 특히나 WLTP 유럽 기준으로 봤을 때는 까다롭습니다. 그렇다 보니 보통 실전비가 조금씩 더 나오기는 해요. 지금 온도가 영상으로 올라갔네요. 이 정도면 전비가 떨어질 일은 거의 없어요. 현재 배터리 잔량을 보니까 전체의 80%, 이걸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최대 300km입니다. 차량 통행량 많지는 않습니다만 움직이들을 보면 제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후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주행 모드를 드라이브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치고 나가려고 그래요. 레버를 한 번 더 앞쪽으로 당기면 D모드, B모드 전환이 됩니다. B모드는 아무래도 주행 역동성에서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D모드로 해두고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와, 쿵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면 폭스바겐 특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게 세팅이 된 차는 아니에요. BMW나 벤츠 같은 경우
부분도 보면 고급 모델에서는 칙하고 딱딱한 면 안에 또 부드러움이 녹아져 있는데요, 폭스바겐은 좀 더 정직한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2톤이 나가요. 티구안하고 비슷한 급인데 확실히 무겁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같은 충격을 받았을 때도 반응이 좀 다르고요, 플랫폼도 다르고요, 내리 누르는 느낌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풀렁 했을 때 확실히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속도는 빠른데 부드러운 느낌하고는 다릅니다. 시속 100km에서 잠깐 급가속을 해봤는데 이 차량 전기차 특유의 펀치력, 발진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가속도 무난하게 올라갑니다. 이 차량의 소위 제로백, 즉 정지에서 시속 100km에 이르는 시간 7.8초, 요거 정확한 수치는 자막을 참조하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꾹 밟았을 때 그 전에 타봤던 가속력이 좋은 아이오닉 6라든지 이런 차들하고는 달라요. 또 증가는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스릴감이 느껴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주행 데이터를 살펴보면 출발로부터 약 50km를 달렸고 시간은 43분,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68km, 전비는 kWh당 5km입니다. 전비 확 줄었죠? 중간에 지금 2번 정도 급가속을 했어요. 시간은 10초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전비가 확 떨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배터리 잔량은 전체 75%, 주행 가능한 최대 거리는 280km. 앞서 소개했던 데이터와 비교해보면 그 잠깐 사이에 5%나 줄었어요. 확실히 급가속을 하면 배터리가 눈에 띄게 줄어드네요. 그리고 잠깐 사이에 브레이크 모드를 사용하고 속도를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은 65 정도로 달리는데 이렇게 한 2-3분 주행하니까 전비가 그 사이에 0.1km 늘었어요. 어떻게 차를 운영하냐에 따라서 전비 차이가 확실히 나아요. 이 ID4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차이가 확연해서 정말 차처럼 이동수단으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게 나올 겁니다. 롱레인지 배터리가 달리고 트윈 모터가 달려있는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늘상 다이나믹하게 전기차를 쓰시면 또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ID4의 브레이크 특성을 좀 살펴볼게요. 지금 한 60km로 달리고 브레이크를 밟아봤습니다. 이머전시 브레이크는 아니고요, 중간에 2번 정도 나눠서 밟아봤는데요, 처음에 딱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훅 하고 제동력이 걸리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부족하다 싶게 제동력이 걸리면서 그 상태가 끝까지 유지됩니다. 일반적으로 퍼포먼스가 높은 차량 같은 경우엔 초반에 높은 응답력이 발휘되면서 그 후에 이제 끊어서 차량을 세우는 느낌인데, 이 차는 그냥 꾸준하게 브레이크 담력이 작동이 돼요. 저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캠핑장 주차장에 와 있습니다. 출발지로부터 61km를 달렸고요. 시간은 58분. 구간에서의 평균 전비는 kWh당 5.2km. 현재 남아있는 배터리 잔량은 전체의 73%. 이걸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273km입니다. 지금 방금 길에 떨어져 있는 그물망을 피했어요.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냥 통과를 했는데 걸려버리니까 차가 전복이 되더라고요. 도로에 있는 장애물은 통과보다는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유로 234 IC를 통과했는데요, 출발부터 현재까지 주행한 거리는 105km. 이 구간에서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42km, 전비는 kWh당 4.7km입니다. 방금 서울에 진입했고요. 주행 데이터를 살펴보면 총 주행 거리는 120km, 해당 구간에서 평균 속도는 시속 44km, 평균 전비는 kWh당 4.9km입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의 남은 배터리 잔량은 전체 54%, 이걸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214km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접어들었거든요. 서행을 하는 시내 구간 들어왔고, 내부 순환도로에서도 중간중간에 병목 지점이 있어서 전비는 좀 더 늘 수 있을 것 같고, 외부 기온이 4.5도로 오전보다 4도 이상 올라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내부 순환도로 정릉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터널 안에서 정체가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전기차는 도심 주행에서 고속도로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전장이나
공조에 전기를 일정량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정체되어 있는 것도 전비에는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주행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출발부터 137km를 주행했고요, 남은 배터리 잔량은 50%, 딱 반이 남았습니다. 이 상태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198km입니다. 저는 현재 북부 간선도로 시내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앞쪽에 시내 IC에서 동부 간선도로로 갈아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행한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총 이동거리는 148km, 시간은 3시간 38분, 구간 내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40km, 평균 전비는 kWh당 5.1km입니다. 남은 배터리 잔량 전체의 48%, 이 상태에서 주행 가능한 거리는 최대 197km입니다. 자, 이상 폭스바겐 전기차 ID4의 주행 특성과 짧은 구간에서의 실연비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이었고요. 영상 내용 도움되셨다면 공감, 다음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